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한 시간은 1월 24일인데, 여러분들 이제 영상 보시는 날짜는 1월 29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이제 설날 맞아서 이제 특별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마지막이고, 뭐 트럼프가 사실 지난주에 뭐 말을 했죠. 내 말 잘 들어라. 예, 뭐냐면 그 세계 경제 포럼 가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또 그 후에 말이 바뀌었을지는 제가 모르지만 1월 24일 기준이에요. 제가 이제 자료 만든 건. 그래서 이 트럼프의 좀 발언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드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발언에 많은 게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했던 말 중에 핵심 뭐냐면 금리 인하 요구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금리를 요구해. 누구한테? 파월한테요. 그죠? 파월이 말 듣나요? 안 듣죠. 그럼 트럼프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먼저. 예. 파월한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사우디 보고 뭐라 그럽니까? 유가 낮춰라. 빈살만 하고 아마 전화 통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무슨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우디한테 유가 낮춰. 이렇게 이제 멘트를 했고. 근데 이 석유값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물가 떨어지겠죠. 근데 전쟁도 끝나요. 러시아가 전쟁하기가 어렵죠. 유가 떨어지게 되면. 예, 재원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럼 전쟁 끝난다. 전쟁 끝나면 유가 더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나는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그리고 모든 나토 국가의 GDP의 5%. 야, 전쟁하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국방력 키워. 그러면 전쟁 안 나. 이거예요. 그래서 방위비 지출 많이 해라. 지금 2%인데 5% 올리라는 거죠. 예. 그래 놓고는 본인은 이렇게 뺏어가겠대요.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린랜드도 자기 땅. 캐나다는 자기네 51번째 주. 예. 파나마 운하도 가져가겠대요. 예. 여기는 미국. 멕시코만을 미국으로 아메리카. 아메리카만으로 이름 바꿔라. 정말 그냥 다 자기 거죠, 자기 거.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낮은 세금으로 혜택을 주겠다. 안 만들면 관세 때린다. 네. 요게 이제 요 멘트인데 요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제가 이걸 곱씹어 봤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왜 관세 안 때리지? 제일 우리 두려운 게 취임하자마자 바로 관세 때릴 줄 알았는데 안 때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게 금리 계약하고 물가 무서워요. 물가 때문에 그 해리스가 졌거든요, 사실. 그 금리도 예전보다 높고 금리 보세요. 옛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20년간 10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이 2.91인데 지금 이 국채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죠? 4.5 정도 하죠. 4.6. 4.6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권 투자하면요. 1년에 4.6을 이자로 받아요. 근데 주식 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지금 비슷해요. 위험한 주식을 그러면 하고 싶습니까? 안전한 채권 사고 싶죠. 그러니까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오를수록. 근데 장기 채권 금리 이렇게 오르면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이건 기업도 똑같고 정부도 가게도 마찬가지죠. 금리 오르는데 돈 빌리는 사람은 당연히 기분 안 좋죠. 네, 돈이 필요하니까. 한데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 부채 급증, 저소득 소비자 카드 연체율 급증하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만기 들어오죠. 뭐 이런 부담들이 있는 거죠. 금리 오르면 불편한 거예요. 예. 그리고 주식시장도 안 좋아요. 트럼프는 항상 뭐죠? 주식시장을 자기 성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높아요. 레벨이.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미 지금 잘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더 올려야 되니까 만만한 작업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이 높은 금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랑 S&P 500 지수는 역외상 강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S&P 500이 빠져요, 자꾸. 그 물가는 2%가 목표인데 지금 3%. 도달을 못했어요. 자, 금리와 물가 낮추자. 근데 금리와 물가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 물가 떨어뜨리면 돼요. 뭘로? 유가로. 유가로 떨어뜨려서 물가 낮추고 금리 낮추고. 왜냐면 본인이 하는 정책이 다 금리 물가 올리는 정책이죠. 본인이 하는 게 감세, 관세. 그거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감세하고 관세 때리죠. 난리가 납니다. 네, 그게 지금 못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관세 안 했지?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걸 아는 거죠. 아, 지금 했을 때 뭔 일이 발생할지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먼저 죽이자. 금리와 물가 떨어뜨린 다음에 하자. 약간 이런 뉘앙스 같아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딱 캐나다랑 멕시코 딱 찍어가지고 야 너네 먼저 관세 맞아. 그다음에 그 약간 간보기 형태로 야, 중국을 빼면 아쉬우니까 야 중국 10%만 하자. 예,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의 희망 회로고 이거 한국한테도 일단 좋은 거죠. 뭐냐면 이걸 요청한 거예요. 야, 너네 지금 내 머릿속에 여기 있으니까 이대로 해줘. 빈살만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 사우디 너네 유가 빨리 내려. 고집 부리지 말고 증산해. 증산해야 돼요, 사실. 너무 그동안 감산 많이 했어요. 근데 뭔가 사우디도 달라 그러겠죠. 야, 나한테 뭘 줘야지. 그냥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유가 떨어지면 우리 그 사우디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사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딜은 하겠지만 내려 이제 해야 하겠죠. 그럼 만약에 내려요. 유가 팍 내려갔어요. 어떻게 돼요? 파월한테 이제 찾아갑니다. 야 내려. 금리 내려. 그러겠죠. 근데 파월도 지금 미국 금리가 높은 걸 알아요. 근데 물가가 확 떨어지면은 이걸 유지할 명분이 없어요. 안 그래도 그냥 낮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겠죠. 야 물가 아직 높아. 그거 안 낮출 겁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을 저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인하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와 물가가 낮아지겠죠. 그럼 감세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감세를 하면 세수가 부족해지거든요. 그럼 채권을 또 찍어야 돼요. 채권 발행하면 금리가 또 올라요. 채권을 찍으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금리 또 올라갑니다. 근데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채권 또 찍으면 금리가 더 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 떨어뜨린 다음에 감세를 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감세를 해주면 기업들이 또 열심히 또 돈을 벌 거고 그게 세수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세하자. 그리고 자 감세했는데 감세하니까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어쨌든 그 중에 또 한 방법이 있죠. 관세 때리면 돼요. 좀 부족한 거 관세로 메꾸자. 그 다음이 이제 관세죠. 요런 순서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순서를 우리가 따지면 이 제가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트럼프라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구조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럼 중국도 야, 좀 살았다. 시간이 좀 벌었네. 당장 관세 너무 세게 때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 전에 근데 언젠간 때릴 거예요. 그래서 내수 부양 빨리 하자. 시진핑도 더 적극적으로 내수 부양해서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하겠죠.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마로라고 그 뭐죠? 합의라고 옛날에 일본이 프라자 합의에서 그 엔화를 크게 절상시켜 버렸죠. 엔화 값을 확 올려 버렸죠. 그래서 일본 증시가 완전 버블 생겼죠, 한번. 한 몇 년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주택 가격하고. 엔화 값을 급등시켜 버렸어요. 예, 그렇게 했던 적이. 왜냐하면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해요. 예, 달러 제일 좋은 방법 위안화를 절상시키고요. 달러를 떨어뜨리는 거. 그렇게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시진핑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어쨌든 혹시라도 그런 마로라고 합의가 펼쳐지면 뭔 일이 발생할까요? 중국 내수가 부양됩니다. 자동으로. 위안화 가치가 급등하니까. 근데 어쨌든 내수 부양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중국을 좀 보면 중국 올해는 이게 정말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게요. 중국이 얼마나 밀어내기 많이 했습니까? 이거 보세요. 중국이 그동안 이게 중국 수출 가격이에요. 중국 수출 가격 대비 해외 수출 가격.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하는 가격과 다른 글로벌 국가가 수출하는 가격 있죠.
그걸 나눈 거예요. 뭐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국 수출 가격이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팍팍팍 보이세요? 옛날에 이 해외 수출 가격과 중국 수출 가격 비교하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쨌든 중국도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할 때가 아닌데 보세요. 2018년 아마 그때죠. 예, 트럼프 관세 전쟁 이후로 점점 더 심합니다. 중국이 얼마나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중국의 수출 물량 볼륨, 판매량, 중국 제외하면 물량 성장이 없어요. 수출이 정체돼 있는데 중국만 미친 듯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어요. 싸게 팔죠. 중국은 우리랑 똑같이 만들죠. 싸게 팔죠. 밀어내버리죠. 폭스바겐 그래서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나타내죠. 폭스바겐이 왜 힘들어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중국한테 힘들어지는지. 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조금 진정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대형 국유 뮤추얼 펀드나 보험사에 주식 매입하래요. 금융사한테. 야, 너네 주식 사.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 증시를 부양하겠다. 부동산 부양이 좀 어려우니까 주식 시장이라도 좀 부양을 하자. 그래서 내수 살리자. 부동산 시간 걸리니까. 그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고, 올해는 내수 부양이 1순위라고 뭐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고, 마윈이 갑자기 나타났죠. 알리바바에. 몇 년간 사라졌다가 규제 풀어주겠다는 얘기.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도 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봐야 될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안화가 강해집니다. 위안화 강할 때 연동되는 게 항상 기억은 해주세요. 구리 값이 올라요. 구리가 같이 가요. 위안화가 만약에 강해지면.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수 부양하면 뭐 엔터, 화장품, 뭐 석유화학이나 고무 이런 그 산업들이 또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말에서 그러면 얻는 힌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유출 한 번씩 하시면 돼요. 자, 금리 인하 요구하겠다. 금리 낮으면 뭐가 수혜주죠? 찾아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제약바이오, 건설, 그죠? 유가 낮춰. 유가 낮추면 석유화학, 항공사, 그 다음에 저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이죠. 발전소, 뭐 SK가스나 이런 기업들, HDC나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또 석유값 떨어지면 전쟁 끝내겠다. 끝난다.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 제거, 굴삭기. 그죠? 역사상 최대 규모 감세하겠다. 그럼 미국 빅테크가 좋겠죠. 뭐 돈 세금 많이 깎아준다는데. 모든 나토 국가의 GDP 5% 방위비로 지출해라. 방산이 좋겠죠. 예. 미국에서 만들어라. 낮은 세금으로 혜택 주겠다. 아니면 관세다. 미국에서 만들면 뭐 공장을 많이 또 지어야 되고 이제 로봇이 많이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또 관통하는 키워드가 AI를 적극 활용해서 모든 비용을 낮추겠다.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 예. 그렇게 하면 물가, 금리 다 낮아지고 미국은 고성장하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AI도 중요한 축이고 미국의 생산성이 AI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뭐 그런 클라우드나 이게 미국 제외한 생산성이고 미국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이 트럼프 말에서 얻는 이제 우리가 힌트를 보면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트럼프 말을 매일 들어야 되고 그가 뭔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모든 게 바뀌니까 계속 체크하고 예,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만들어 본 거니까 뭐 짧은 동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도 많은 좀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월 29일인가요? 29일이니까 이제 이틀 후면 또 개장을 할 텐데 제가 이제 1월 24일날 찍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미국 증시 상황 제가 모르지만 또 뭔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그 부분은 제가 뭐 지금은 알 수 없는 거라. 근데 요 큰 틀이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야, 사우디 유가 올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요 큰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